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총 3가지의 주제로 좀 분류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파이 소셜 앱이죠. 파이어사이드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파이챗에서 해외 메가모드와 모드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 정보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어팀이 최근에 비공개 AMA에서 수수료 관련해서 잠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제 댓글에도 최근에 수수료 관련 말씀을 주신 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다 함께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이어사이드, 코어팀에서 직접 개발을 하고 있는 소셜 앱이자 포럼 앱이죠. 파이앱 메인 화면과도 통합이 되어 있기도 하고 매월 진행되는 이 파이 이벤트가 바로 이 파이어사이드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파이 프로파일도 파이어사이드와 통합이 되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이어사이드를 무시를 하려고 해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현재 매우 중요한 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존에는 우리가 이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에 올렸던 컨텐츠들이 부당한 이유로 너무 쉽게 삭제가 되고 있는 점들이 아쉽다, 또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부당하게 컨텐츠들이 삭제되는 이유는 이 신고와 삭제 권한을 가진 이 검증자들의 탐욕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검증 알고리즘도 충분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컨텐츠를 신고하고 삭제하는 과정에서 그 성공된 건수마다 어떤 포인트와 토큰 보상을 얻는 시스템이 존재했기 때문에 모든 레벨에 있는 이 검증자들이 웬만해서는 컨텐츠를 신고하고 삭제하자라는 분위기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현상을 1년 정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게시물을 신고하고 삭제할 수 있는 이 권리는 이 파이어사이드 모더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검증자들을 모더라고 부르고 있는데, 물론 각 국가에 있는 파이 생태계의 모더가 아니고요. 파이어사이드 이용자 중에서 여기서 약관을 읽어보고 간단하게 퀴즈를 풀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단한 퀴즈만 풀면 모두가 이 파이어사이드 모더가 될 수 있는 이 탈중앙 시스템이다 보니 실제 자격 미달인 검증자들도 이 모더가 되어서 여러 검증과 삭제, 신고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파이 아트 채널에 실제 파이 관련 아트 작품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의미나 표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규정 위반으로 간주해버리고 신고나 삭제를 해버리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파이어사이드 앱은 이 검열 저항성이라는 부분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 아니냐, 이런 큰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파이어사이드가 드디어 이 분산 검열 관련 업데이트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즉 정당하게 올라온 컨텐츠가 삭제가 잘 되지 않도록 이 보상 관련, 또 페널티 관련, 또 항소 관련, 또 모두의 레벨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이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하는 아주 큰 업데이트를 거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9월 1일에는 제 지난 영상에서 이 파이어사이드의 업데이트 사항을 다 소개를 해드렸고, 물론 완벽한 것 같지는 않지만 몇 가지 경우의 수에서는 아직 콘텐츠가 삭제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지만 나머지 이미지들은 예전과 달리 삭제가 크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분명 파이어사이드의 검열 저항성이 상승한 것과 같다. 하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업데이트를 다시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10일 이상 여기에 대해서 여러 컨텐츠를 직접 올려보고 또 여러 주변 사람들과 피드백을 공유를 해보고 설문조사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이 파이어사이드 알고리즘 업데이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이 컨텐츠가 부당하게 삭제되는 그런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삭제가 되는 것 같지 않다,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했던 그 컨텐츠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 다시 삭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제가 X에 공유를 하다 보니 X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이 부당한 이유로 아직도 삭제된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 부정적인 의견을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심지어 한국의 모더님이죠, 민모야 모더님도 파이 모더들 글조차 현재 삭제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서 모더는 단순 파이어사이드 모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파이 생태계 각 국가의 모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더들도 글을 올려도 파이어사이드에서 그 글들이 삭제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서 평판도가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란에 파이어사이드 관련 설문조사를 한번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파이어사이드 앱에 콘텐츠를 올리고 삭제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고요. 현재까지 총 829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일단
가장 높은 비율 70%가 파이어사이드 앱을 사용한 적이 없거나 관심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또 이 중 20%가 파이어사이드에 컨텐츠를 올렸다가 삭제당한 경험이 있다. 무려 20%이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올렸으나 삭제당한 경험은 없다가 약 10%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 설문조사 요 하나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부정적으로밖에 평가를 해볼 수 없는 그런 결과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 829명 중 약 30%는 단 한 번이라도 컨텐츠 업로드를 해본 사람이고, 그리고 컨텐츠의 삭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2배의 비율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컨텐츠 삭제가 되는 일들이 소수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리뷰들이 미디어에서 커뮤니티에 전체적으로 계속 퍼져나가면서 파이어사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유저들도 미리 이 앱을 손절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파이코 팀에서는 현재 너무 바쁘죠. KYC나 마이그레이션, 어떤 락업 기능과 같은 부분들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파이가 오픈 메인넷 이후로는 우리가 단순 거래소 상장에만 또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이 브라우저 생태계나 커뮤니티의 참여를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생태계로 발전을 하려면 우리가 정말 많은 앱을 요구를 하는 건 아니죠. 파이의 대표 소셜 앱 파이어사이드 정도는 이 파이 커뮤니티 규모와 비례해서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파이어사이드 소식은 보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파이 채방에서 해외 메가모드와 오더들이 여러 파이오니어들과 질문 답변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본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파이 관련 기초 정보가 좀 부족한 분들이 보시기에는 꽤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보면요, 한 유저가 파이의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잘못 등록이 되어 있어서 SMS 인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변경이 힘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GOTM 모더가 답변을 해줍니다. 참고로 GOTM은 예전에는 전 메가 모드였습니다. 현재 보안상의 이유로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이 되고 있질 않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창립자들은 개척자들의 계정 보안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계정 소유자가 실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중한 고려와 적절한 구현이 필요합니다. 약속은 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소식을 주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비공식적으로는 매우 소수 모더들로만 현재 비밀번호 변경과 같은 업데이트를 테스팅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 변경 솔루션이 미래 실제 나올지 아니면 나오지 못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이오니어는 나의 마이그레이션 대기줄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지 좀 알아내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의 파일을 방치해둘 생각이다 라고 조금은 화가 난 그런 글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었고, 여기에 전 메가모드인 GOTM은 여기는 5명이 줄 서 있는 당신의 동네 식료품점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당신과 같은 줄에 서 있는 파이 생태계이다. 그렇게 본다면 기다림이 매우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논리적이지 않나요?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유저의 질문을 보면요, 제 KYC 제출에서 라이브니스 검사가 완료되고 있질 않습니다. 유예기간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시도했지만 여전히 제출되고 있질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오랫동안 채굴한 파일을 잃을까 걱정이 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여기에 현재 메가모드가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KYC 제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 단계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휴대폰의 앱 설정에서 캐시 메모리를 비워보세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모든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이 브라우저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폰 사용자는 6S 모델 이상의 기기와 iOS 버전 14.3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7 이상 버전과 안드로이드 웹뷰 버전 47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기가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KYC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최신 기기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 간에 전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앱 설정을 사용자의 모국어로 변경하거나 영어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찍는 공간에 충분한 조명을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신분증을 검은 배경 위에 두고 태양을 기기 뒤에 두고
외부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는 기기를 가능한 고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기기 화면의 중앙이 아니라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브니스 검사의 미소나 놀람, 그리고 혀 내밀기 등 여러 화면 지침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 제출을 확인하고 제출 완료, 축하 메시지를 받은 후 KYC.Py 앱에서 주기적으로 KYC 승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KYC 문제는 파이 네트워크 지원 포털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링크를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 파이오니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 KYC가 오랫동안 진행 중인데 제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해외 모두의 답변을 보자면 당신의 KYC 신청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KYC를 통과한 사람들은 신청 후 2시간 이내에 보통 알림을 받습니다. 보통은 15분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즉시 통과 알림을 받지 못했다면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초대받았을 때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대기 시간이 매우 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대답이 있었고요. 또 한 유저의 질문을 보면요. 마이그레이션을 신청한 지 14일이 지났지만 아직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고, 해외 모두의 답변을 보면요. 14일은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기간이 아니고 지갑에 마이그레이션이 된 후에 파이코인을 사용하기 전에 유효성 검사를 하는 기간이 14일이 걸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은 단계 9번, 체크리스트 9번을 완료한 시점에 따라 각 배치로 진행이 되고, 보통은 먼저 완료한 개척자들의 마이그레이션이 끝이 나야 당신의 잔액도 마이그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현재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마이그레이션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상황이 있으니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또 다른 유저의 질문을 보면요. 부모의 동의를 받는 18세 미만의 KYC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해외 모두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KYC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KYC 앱에서 생년월일을 제출을 해서 유예기간 타이머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 앱에서 KYC로 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필드를 작성하고 렛츠고 버튼을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오세요 라는 팝업이 나타나며 KYC를 제출할 자격이 없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생년월일은 제출된 상태입니다. 다시 시도하면 KYC 요청이 이미 존재합니다라는 빨간 막대기가 표시될 것입니다. 이후에 유예기간 타이머는 KYC를 제출할 자격이 생길 때까지 일시 중지될 것입니다. 현재 일시 중지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곧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또 한 유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언제 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해외 모두의 답변을 보면 현금은 은행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현금이 없고 오직 파이만 있는 생태계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유저의 질문을 보면요. KYC에 대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KYC를 완료했지만 아직도 검토 중이며 타이머가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모두의 답변을 보면 타이머가 일시 중지된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시스템이 당신의 상태를 따라잡을 시간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타이머가 다시 시작이 될 때 걱정하시면 됩니다. 계속 확인하시고 시스템에서 주는 지침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다른 질문을 보면요. 파이앱 이름은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해외 모드는요. 모든 사용자에게 본인의 실제 이름으로 계정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고와 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완전한 이름 변경은 파이앱 가입 후에 14일 이내에 프로필에서 변경이 가능했었고, 부분적인 이름 변경은 오타 수정, 중간 이름 추가 삭제 등 프로필 이름 업데이트 등 KYC 제출 전까지 가능하고요. KYC 승인 거절 이후에는 새로운 기능이 출시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또 법적인 이유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이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파이챗에 올라온 메가모드와 모드의 대화 내용은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 하나를 읽어 드릴 텐데요. 바로 수수료 관련해서 한 분이 질문을 주셨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수수료 관련해서 질문을 선정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비공개 AMA가 있었고 코어팀의 니콜라스가 수수료 정책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전송 수수료가 0.01파이라면 언젠가는 전송 수수료를 받는 곳으로 모든 파이가 집결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발행량이 1000억 개라면 100조 번 전송을 하게 되면 전송 수수료가 다 소진되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네, 일단 질문자님이 주신 글처럼 단순 계산만 해본다면 수학적으로는 100조 번이 아니고 10조 번 정도 거래를 했을 때 모두 소진이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10조 번이나 100조 번이나 이렇게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좋은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2024년 스텔라 2분기 평가 보고서가 있었고요.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의 이 스텔라 생태계 뉴스와 스텔라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지난 석 달 동안 스텔라의 이 오퍼레이션의 숫자는 약 7억 4천만 개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약 7억 4천만 개 정도의 작업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이죠. 스텔라도 그렇고요, 파이도 그렇고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두 블록체인에서는 이 수수료는 오퍼레이션 기준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트랜잭션 안에 총 100개까지의 오퍼레이션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트랜잭션에 하나의 오퍼레이션만 들어간다면 이 트랜잭션의 수수료 비용은 0.01파인 것이고요. 똑같은 하나의 트랜잭션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100개의 오퍼레이션이 들어가 있다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트랜잭션의 수수료는 1파이가 되겠습니다. 0.01파이 수수료 곱하기 100개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1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질문자님처럼 수수료 관련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때는 스텔라도 그렇고 이 파이도 그렇고요, 트랜잭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오퍼레이션 기준으로 보시는 게 훨씬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텔라라는 블록체인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정말 큰 거래량을 많이 만들어내는 블록체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석 달 기준 총 합이 약 7억 개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이도 이 미래의 오퍼레이션 양을 예측을 해보려면 이 스텔라 데이터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미래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더 크게 성장을 할 것이고, 그래서 현재 스텔라의 이 수치보다 더 큰 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예상은 하지만요, 지금 당장 이 누적 횟수를 몇십억이나 몇백억까지가 아닌 조 단위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파이 블록체인의 경우 그 몇십 년 동안 몇 번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업데이트가 여러 번 거쳐갈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런 부분까지 걱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3년 전에 니콜라스가 직접 영상에 출연을 해서 이 파이 지갑과 파이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거래 수수료는 어디로 가고 무엇에 사용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현재 접근할 수 없는 소각된 파이의 풀에 누적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는 대신 채굴 보상으로 사용되거나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파이의 지속적인 채굴을 이어가기 위해서 수수료 풀에 있는 파이 코인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긴 시간이 흐르고 10년, 15년이 흐르고 만약에 파이의 유동성이 부족해진다라거나 실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수수료 풀에 쌓여있던 파이 코인을 다시 채굴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음을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코어팀과 모두의 비공개 AMA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파이 수수료 관련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렇습니다. 니콜라스가 현재 파이 기본 수수료를 고정을 해서 0.01파이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예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파이 블록체인에 병목 현상이 생길 경우, 즉 너무나 많은 거래가 몰려들 경우에는 파이가 한 번에 빠른 거래를 이렇게 동시적으로 처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높은 거래 수수료를 제시하는 거래부터 파이 노드가 먼저 선처리를 할 것이다, 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파이 백서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공개 AMA를 통해서 오픈 메인넷 이후에 이런 수수료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질문이 있었고요. 니콜라스는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그 가능성이 있다, 모든 것을 오픈해 놓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이 파이 블록체인에 병목 현상이 생길 경우에는 높은 수수료의 거래를 노드들이 먼저 선처리하는 시스템이 이미 파이 블록체인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오픈 메인넷 이후에 사용될 수 있음을 다시 언급을 했고요. 하지만 크게 붐비지 않는 시점에서는 기본 수수료만 내고도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탠스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블록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코어팀이 여러 관점에서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수수료가 기본 수수료 0.01에서 좀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지거나 이런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모든 부분을 다 오픈을 해놓고 다시 연구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가 여기서 중요한 건 스팸과 같은 불필요한 거래들,
악의성에 있는 거래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 관점에서 수수료의 필요성을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제 언급이 있었고요. 만약 초반에 이 파이 수수료가 높게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언제든 파이 노드의 투표로 인해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텔라 및 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모두 이 프로토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드에 투표를 먼저 진행을 하고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의 수수료도 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 노드 투표 등 가능성을 다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대화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